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오후였어. 성북동 한옥마당에는 목련꽃이 한창이었지. 나는 마루에 앉아 손주들 어렸을 때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어. 할머니, 대문이 벌컥 열리며 큰손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지. 할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는 들떠서 말했어. 이분이 제 약혼녀 강지혜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혜라고 해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 목소리도 예쁘고 외모도 단정했지.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 그 미소가 너무 완벽했거든. 어머, 민준아. 언제부터 사귄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어. 한 6개월 됐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만났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 지혜가 우리 병원 간호사거든요. 나는 지혜를 자세히 살펴봤어. 옷차림은 깔끔했고 화장도 너무 진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했어. 민준이를 볼 때는 사랑스러웠는데 고개를 돌리면 차갑게 변했거든. 할머니,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민준이가 말했어. 뭐? 다음 달? 나는 깜짝 놀랐지. 너무 급한 거 아니니? 할머니, 저희 정말 사랑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 알았다. 그런데 지혜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물었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세요. 지혜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 그래. 어디 시골인데? 강원도 산골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지혜의 대답이 막힘없었어. 하지만 뭔가 거짓말 같았지. 그럼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내가 말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세요. 지혜는 재빨리 대답했어. 그날 저녁 민준이 부모님이 왔어. 큰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수미가 들어서자마자 난리였지. 어머니, 들으셨어요? 민준이가 결혼한대요. 수미가 흥분해서 말했어. 응, 아까 봤어. 내가 대답했어. 어떤 애예요? 집안은 괜찮아요? 수미가 물었어. 글쎄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놀라서 물었어.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 그냥 육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 에이, 어머니. 민준이가 의사인데 누가 감히 사기를 쳐요? 수미가 웃으며 말했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결혼 사기꾼들이 많다잖아.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준이가 자신있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날 밤 잠을 설쳤지. 계속 지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작은 손녀 서연이한테 전화했어. 서연이는 변호사라 이런 일에 밝을 것 같았거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 서연아,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가 말했어.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 약혼녀 좀 알아봐 줄래? 강지혜라는 애야. 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 민준이 오빠 약혼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가 깨어있는 목소리로 물었어. 응, 뭔가 수상해. 변호사니까 신원조회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내가 말했어.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이는 흔쾌히 대답했어. 며칠 후 지혜가 또 찾아왔어. 이번에는 혼자였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혜는 비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어. 어머, 이게 뭐야? 내가 놀라서 물었어.
할머니께 선물이에요. 고급 홍삼이랑 녹용이에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 아니, 이런 비싼 거.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지혜는 내 손을 꼭 잡았어. 손이 차가웠지. 그래, 고맙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 할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지혜가 갑자기 진지해졌어. 뭔데? 할머니 재산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역시 재산이 목적이구나. 왜 그걸 물어? 내가 냉정하게 물었어. 아,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할머니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지혜가 황급히 말을 돌렸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어. 하지만 그 웃음이 가식적이었지. 그날 저녁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 할머니, 큰일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왜? 뭔 일이야? 강지혜라는 사람 가짜예요. 뭐? 나는 깜짝 놀랐어. 이름도 가짜고 주민등록번호도 위조된 거예요. 진짜 이름은 김미선이고요. 전과 이범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 전과? 무슨 전과? 결혼 사기요, 할머니. 이미 3명의 남자한테 사기쳤어요. 총 피해액이 50억이 넘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럼 민준이도. 네, 할머니. 오빠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빨리 막아야 해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민준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직접 지혜를 찾아가서 따져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지혜가 산다는 원룸으로 찾아갔어. 문을 두드리자 잠옷 차림의 지혜가 나왔지. 할머니? 어떻게? 지혜는 당황한 표정이었어.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차갑게 물었어. 아, 네. 지혜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 하지만 구석에 보이는 명품 가방들이 눈에 띄었지. 저 가방들 간호사 월급으로 산 거야? 내가 물었어. 네. 아, 이건. 지혜가 말을 더듬었어. 김미선. 내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누군지, 뭐 하려는지. 나는 차갑게 말했어. 할머니, 당장 민준이한테서 떠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협박했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지. 연기 그만해. 나 안 속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그러자 지혜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지. 할머니,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제 손 안에 있어요. 뭐? 다음 주면 결혼이에요. 그럼 전 할머니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는 비웃듯이 말했어. 내가 가만 안 둬. 할머니가 뭘 하시든 민준이는 절 믿을 거예요. 우린 사랑하니까요. 지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 하지만 참았지.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좋아, 두고 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어.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은 처음 봤지.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어떻게 해야 민준이를 구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 지혜 씨한테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화난 얼굴로 물었어. 응, 다녀왔어.
내가 대답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준아,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나는 다급하게 말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야. 결혼 사기범이라고. 할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는 착한 사람이에요.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나는 애원했어. 할머니가 지혜를 싫어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치만 전 지혜랑 결혼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눈물이 났지. 여보, 당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 나는 혼자 이 싸움을 해야 했지.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결혼식 당일까지 딱 일주일.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지.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어. 서연이와 함께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지혜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쳤어. 일주일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 나는 준비를 마쳤지. 이제 지혜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어. 결혼식까지 일주일. 나는 서연이와 함께 강남에 있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어. 박영자 할머니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분. 40대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어. 네, 맞아요. 이쪽은 제 손녀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서연입니다. 서연이가 명함을 건넸어.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탐정이 물었어. 아니요, 됐어요. 빨리 일 얘기나 합시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바로 본론을 꺼냈어. 네, 알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지혜, 29세. 맞죠? 네, 근데 진짜 이름은 김미선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 아, 그렇군요. 위장 신분이군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 어디까지 알아보면 될까요?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과거 전과 기록, 이전 피해자들, 가족관계, 다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비용이 꽤 들 텐데요. 돈은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나는 수표책을 꺼냈어.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탐정은 자신있게 말했어.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 서연이가 내 팔을 잡았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꼭 민준이를 지켜야 해. 나는 다짐했어. 사흘이 지났어. 탐정한테서 중간 보고가 왔지. 할머니, 큰 거 잡았습니다. 탐정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뭔데요? 김미선, 아니 강지혜. 이 여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직? 나는 놀랐어. 네, 결혼 사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총 5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지혜는 그중 실행범이에요. 세상에. 더 무서운 건 이 조직이 이미 30건이 넘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탐정이 서류를 넘겨줬어. 서류에는 피해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 대부분 부잣집 아들들이었지. 이 사람들 피해액이 총 200억이 넘어요. 200억? 나는 기가 막혔어. 네, 그리고 이 중 3명은 결혼 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살했어요. 탐정의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어. 민준이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할머니, 더 있어요. 탐정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 이게 뭐예요? 지혜가 다른 남자들이랑 만나는 사진이에요. 민준 씨랑 사귀면서도 계속 다른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지혜는 여러 남자들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 이 나쁜 년. 나는 이를 갈았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서연이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 그리고 이건 지혜의 통장 사본이에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탐정이 웃으며 서류를 건넸어. 통장에는 최근 6개월간 수억 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 이 돈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전 피해자들한테 뜯어낸 돈이죠. 보세요. 여기 민준 씨 이름으로 된 입금도 있어요. 탐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5천만 원? 민준이가 벌써. 나는 충격받았어. 네, 약혼 선물이라고 받아낸 것 같아요. 이 여자 가만 안 둬. 나는 분노가 치밀었어. 할머니, 제가 더 조사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게요. 결혼식 날 폭로하는 거 어때요? 탐정이 제안했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와 있었어. 할머니, 결혼식 꼭 와주세요. 민준이는 애원하듯 말했어. 민준아, 할머니, 저 정말 지혜를 사랑해요. 제발 축복해주세요. 민준이의 눈은 진심으로 간절했어. 알았어. 갈게.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어. 감사해요, 할머니.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 그 미소를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 저 순수한 아이가 저런 악녀한테 속다니. 이틀 후 탐정한테서 최종 보고를 받았어. 완벽해요, 할머니. 이 정도면 경찰도 못 피해갈 거예요.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건넸어. 파일 안에는 지혜의 모든 범죄 기록, 조직원들 명단, 피해자 진술서까지 들어 있었어. 이거면 충분해요. 수고하셨어요. 나는 탐정에게 수표를 건넸어. 할머니, 결혼식 날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파일을 꼼꼼히 읽었어. 읽을수록 화가 났지. 지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준이에게 접근했어. 병원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민준이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이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가족관계까지 다 알아낸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접근한 거지. 심지어 민준이가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도 공부해서 대화 주제로 삼았어. 악마 같은 년.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 파일 마지막 장에는 지혜의 진짜 가족 사진이 있었어.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산다고? 사진 속에는 건강한 50대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어. 옆에는 20대 남자도 있었지. 동생도 있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어. 민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민준이는 순수한 눈으로 나를 봤어.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돼. 할머니, 또 지혜 얘기예요? 민준이가 인상을 찌푸렸어. 민준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지혜한테 뭔가 이상한 점 없었니? 없었어요. 지혜는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민준아. 할머니는 왜 자꾸 지혜를 싫어하세요? 민준이가 짜증을 냈어. 싫어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지. 할머니, 전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 나는 한숨을 쉬었어. 사랑에 눈먼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 내일이면 끝이야. 꼭 민준이를 구해야 해. 나는 되뇌며 눈을 감았어. 그날 밤 꿈을 꿨어.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지. 여보, 잘하고 있어. 손자를 꼭 지켜줘.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 당신. 나는 눈물을 흘렸어. 울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 남편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어.
오늘이 바로 결혼식 날이야. 나는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어. 거울을 보니 82세 할머니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 같았지. 오늘은 꼭 이긴다. 나는 다짐했어.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 한잠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 옷장에서 제일 좋은 한복을 꺼냈어.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한복이었지. 여보, 오늘 힘을 줘요. 나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 아침 9시 서연이가 차를 몰고 왔어.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나는 증거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 민준이가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더군. 와, 정말 화려하네요. 서연이가 감탄했어. 지혜가 고른 거겠지. 돈 많이 들었을 거야. 나는 씁쓸하게 말했어. 로비에 들어서니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어. 할머니, 큰아들 태준이가 다가왔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준비하느라 그랬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어머니, 오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나저나 신부는 어디 있니?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어머니도 인사하러 가시겠어요? 아니, 됐어. 나중에 볼게. 나는 거절했어.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 오빠, 돈 다 준비했어? 응, 5억 현금으로 준비했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잘했어. 오늘 끝나면 바로 해외로 튀는 거야. 알았어, 누나. 근데 할머니가 수상해. 조심해. 할머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걱정 마. 지혜는 비웃듯이 말했어.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 하지만 참았지. 조금만 기다려. 곧 내 꼴 볼 거야. 예식장으로 들어갔어. 화려한 꽃 장식과 샹들리에가 눈부셨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앞자리로 안내했어.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어. 다들 민준이랑 지혜를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어. 나는 가방 속 파일을 만지작거렸어. 식순이 시작되기 10분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 잠시 후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 분위기가 점점 고조됐지. 그때 서연이가 내 옆에 앉았어. 할머니, 언제 할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하고 줄의 말씀 끝나면 할 거야.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 멋진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 불쌍한 내 손자. 나는 마음이 아팠어.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 지혜가 들어왔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었지. 모두가 감탄했어. 정말 아름다웠거든. 하지만 속은 악마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지혜와 민준이가 단상에 섰어. 주례 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나이 든 교수님이 나와서 축사를 시작했어. 결혼이란 긴 연설이 시작됐어. 나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지. 10분이 지났어. 주례 말씀이 끝났어.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 바로 그때였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 잠깐. 내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 조용해졌지. 할머니? 민준이가 놀라서 나를 봤어.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이 결혼 막아야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당황했어. 신부, 아니 강지혜. 너는 사기꾼이야. 나는 지혜를 가리키며 말했어. 예식장이 술렁거렸어.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태준이가 달려왔어. 난 정신 멀쩡해. 서연아. 서연이가 나와서 마이크를 들었어.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연이가 침착하게 말했어. 저는 변호사 이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서연이는 프로젝터를 켰어. 화면에 지혜의 사진이 떴어. 하지만 지금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었지.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강지혜는 가짜 신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혜가 소리쳤어.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는 서류를 보여줬어. 이건 주민등록 위조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음 화면에는 지혜의 전과 기록이 나왔어. 결혼 사기 2건, 사기 5건, 총 7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거렸어. 하객들이 웅성거렸지. 민준 씨는 이 여자의 8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 이건 날조예요. 지혜가 울면서 부인했어. 날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서연이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 지혜가 다른 남자들이랑 다정하게 있는 사진들이었지. 이 사진들은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찍힌 거예요. 민준 씨랑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죠. 안 돼. 민준이가 무너지듯 앉았어. 그리고 이건 피해자들의 진술서예요. 서연이는 두툼한 서류를 들었어. 총 7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액은 200억이 넘습니다. 세상에. 하객들이 놀라워했어.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 재산을 잃고 자살했습니다. 서연이의 말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어. 그리고 서연이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어. 이 여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남자. 화면에 낯선 남자가 나왔어. 저 사람은 김미선, 아니 강지혜의 오빠예요. 공범이죠. 뭐? 민준이가 지혜를 쳐다봤어. 지혜, 이게 사실이야? 민준아,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지혜가 민준이를 붙잡았어.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어. 민준아, 내가 지혜한테 준 5천만 원. 여기 입금 기록이 있어. 5천만 원? 태준이가 놀랐어.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다음 날 인출됐어. 누구한테 갔을까? 나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 바로 이 오빠한테 갔지. 안 돼. 안 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 민준아, 정신 차려. 나는 민준이를 안았어. 할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민준이는 내 품에서 울었어. 경찰 왔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 강지혜 씨,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 안 돼. 나 줘. 지혜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어. 당신도 체포합니다. 경찰은 하객 사이에 숨어있던 남자도 붙잡았어. 지혜의 오빠였지. 누나, 누나. 오빠가 소리쳤어. 다 할머니 때문이야. 그 늙은이가. 지혜가 나를 째려봤어. 나는 차갑게 웃었어. 젊은 것이 늙은이를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경찰이 지혜를 끌고 나갔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수갑을 찬 모습이 비참해 보였지. 하객들은 충격받아 말도 못했어. 나는 민준이를 일으켰어.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할머니 멋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 나는 예식장을 둘러봤어. 엉망진창이 됐지만 민준이를 구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말했어. 하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어.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 할머니, 저 어떡해요? 민준이가 울먹였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날 저녁 뉴스에 났어. 오늘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혼 사기범이 검거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 피해자는 30대 의사로 82세 할머니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나왔어.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서연이가 전화했어. 그래, 나 몰랐네. 나는 웃었어. 그날 밤 민준이가 찾아왔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해. 나는 민준이를 안았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 결혼식 스캔들 이후 한 달이 지났어. 지혜, 아니 김미선의 재판이 시작됐지. 할머니, 오늘 재판 가실 거예요? 서연이가 전화했어. 당연하지. 꼭 가야지. 나는 대답했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고맙다, 서연아. 법원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글거렸어. 박영자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손자를 구한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재판에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 민준이도 와 있었지. 할머니.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인사했어. 왔구나. 괜찮니? 네, 괜찮아요. 민준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 피고인 입장하겠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어. 김미선이 들어왔어.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지.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돌렸어.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세요. 네, 판사님. 검사가 일어섰어. 피고인 김미선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쳤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 피해자들은 모두 30대 부유한 남성들이었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접근해 사랑을 가장하고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판사가 물었어. 약 200억 원입니다, 판사님. 200억?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 또한 피고인은 동생 김민수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김미선을 쳐다봤어. 죄송합니다. 김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좀 더 크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김미선이 소리쳤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지. 왜 사기를 쳤습니까? 일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김미선이 대답했어.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되는 겁니까? 판사가 호통쳤어. 김미선은 고개를 숙였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어. 누구입니까? 피해자 이민준 씨의 할머니 박영자 씨입니다. 증인 나오세요. 나는 증인석에 섰어. 선서하세요. 나는 선서문을 읽었어. 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검사가 물었어. 지난 3월이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미소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신원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피고인이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있고 전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증인,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 나는 김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어. 당신은 악마야. 순수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쳤어. 당신 때문에 세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 그걸 알아? 김미선은 고개를 숙였어.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어. 그걸 평생 기억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판사가 말했어.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 다음은 피해자들의 차례였어. 첫 번째 피해자가 증인석에 섰어. 저는 김미선한테 10억을 사기당했습니다. 40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그 돈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는 울먹였어.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들도 나왔어.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지. 제 동생은 김미선한테 사기당하고 자살했습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김미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자는 소리쳤어. 김미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어.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 할머니,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 김미선 씨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함께 탔어.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 할머니,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할머니, 민준아, 이번 일로 내가 더 성장할 거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집에 도착했어.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태준이가 인사했어.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수미가 물었어. 잘 됐어. 김미선은 중형을 받을 거야. 나는 대답했어. 다행이에요. 작은 아들 태훈이도 왔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큰일 날 뻔했어요. 태훈이가 말했어. 그러게요. 어머니가 영웅이세요. 며느리 은주도 말했어. 영웅은 무슨, 그냥 할머니 역할을 했을 뿐이야. 나는 웃었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 어머니, 건배. 태준이가 잔을 들었어. 우리 어머니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 고맙다, 얘들아. 나는 행복했어. 식사 후 민준이가 내 방으로 왔어.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가 편지를 건넸어. 뭐야? 제 마음이에요. 읽어주세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 나는 편지를 펼쳤어. 할머니께 저는 바보였어요. 할머니 말씀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자 민준 올림. 나는 눈물이 났어. 착한 우리 손자.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 2주 후 최종 재판이 열렸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 피고인 김미선은 8건의 결혼 사기로 총 200억 원을 편취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15년?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 공범 김민수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선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 안 돼. 안 돼. 그녀는 울부짖었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 법정을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찾아왔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어.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요. 할머니가 먼저 고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감사해 했어. 나는 뿌듯했어. 그날 저녁 뉴스에 또 났어. 결혼 사기범 김미선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 이번 사건은 82세 할머니의 기지로 막을 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영자 할머니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내 사진이 크게 나왔어. 할머니, TV 또 나왔어요. 서연이가 전화했어. 그래. 이제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웃었어.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엄청 많아요. 다 거절해.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알겠어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 봄은 가고 여름이 왔어. 마당에 장미가 활짝 피었지. 여보, 우리 손자 지켰어요.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 당신도 기뻐하시죠? 바람이 불어왔어.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지. 나는 미소 지었어.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어. 여름이 한창이었지. 민준이는 많이 달라졌어. 더 성숙해지고 신중해졌어. 할머니, 오늘 병원에 새로 온 간호사 소개받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어. 그래, 또 간호사야? 나는 걱정스러웠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사귈 거예요. 민준이가 웃었어. 그래, 조심해야 해. 네, 할머니. 배웠어요. 민준이는 밝게 웃었어. 그날 오후 서연이가 찾아왔어.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승진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 오, 축하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 사건으로 제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승진한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는 기뻤어. 할머니,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 좋아.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갔어.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가 물었어. 응, 좋아. 평화로워.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식사 중에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 혹시 박영자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저 김미선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가족이에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 아, 그러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오빠가 위로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는 깊이 인사했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영웅이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 할머니, 유명인이세요. 서연이가 웃었어. 유명한 건 싫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도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래, 그건 맞아. 나는 웃었어. 며칠 후 큰아들 태준이가 찾아왔어. 어머니, 이거 봤어요? 태준이가 신문을 보여줬어. 뭔데? 어머니 기사예요. 신문에는 내 사진과 함께 긴 기사가 실려 있었어. 82세 할머니의 용기, 손자를 구하다. 제목이 크게 써 있었지. 에이, 부끄러워. 나는 신문을 덮었어.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자랑스러울 게 뭐 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용기를 얻었대요. 태준이가 말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 어머니, 건강 어때요? 태훈이가 물었어. 좋아. 82세 치고는 건강해. 다행이에요. 건강하셔야 오래 사시죠. 은주가 말했어. 응, 100살까지 살 거야. 나는 웃었어. 와, 100살? 그럼 우리 다 늙겠네요. 서연이가 농담했어. 하, 그러게. 모두가 웃었어. 식사 후 민준이가 내게 다가왔어.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소개팅 나가요. 그래. 누구랑? 병원 선배가 소개해준 여자예요. 직업은 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오, 좋네. 선생님이면 착하겠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웃었어. 근데 이번엔 신중하게 알아보고 만나라.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응, 좋아. 한 달 후 민준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할머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수진이라고 해요. 그래, 반가워. 나는 수진이를 살폈어. 눈빛이 맑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지.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언니 하나 있어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그래, 좋아. 나는 마음에 들었어. 할머니, 수진이 괜찮죠? 민준이가 물었어. 응, 좋아. 근데 천천히 알아가렴. 네, 할머니. 수진이와 민준이는 6개월 동안 사귀었어. 그 사이 나는 수진이를 계속 관찰했지. 수진이는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어. 민준이를 진심으로 대했고 우리 가족도 잘 챙겼지. 할머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민준이가 말했어. 그래, 신중하게 생각한 거지? 네, 할머니. 이번엔 확실해요. 좋아. 할머니도 수진이 마음에 들어.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민준이가 기뻐했어.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 할머니, 이번엔 작은 결혼식으로 할게요. 민준이가 말했어. 그래, 그게 좋겠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요. 응, 좋은 생각이야. 결혼식 날 우리는 한옥에서 작은 예식을 했어.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 둘 다 한복을 입고 있었지. 정말 잘 어울렸어. 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례가 말했어. 짧지만 따뜻한 예식이었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어.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쳤어. 나는 눈물이 났어. 행복한 눈물이었지. 할머니, 감사해요. 민준이가 내게 인사했어. 할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우리는 꼭 안았어. 할머니, 저도 인사드릴게요. 수진이가 다가왔어. 할머니,
민준이 잘 보살필게요. 그래, 고맙다. 너도 행복해라. 네, 할머니. 감사해요. 피로연은 한옥마당에서 했어.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했지. 어머니, 정말 좋은 날이에요. 태준이가 말했어. 그래, 정말 좋아.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수미가 말했어. 아니야, 다 너희들 덕분이야. 나는 겸손하게 말했어. 어머니, 건배. 태훈이가 잔을 들었어. 우리 어머니와 민준이 부부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 마당에 등불을 켰어. 따뜻한 불빛이 한옥을 비췄지. 할머니, 행복하세요? 서연이가 물었어.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용감하고 지혜롭게요. 서연이가 말했어.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할머니. 밤이 깊어갔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태준이가 말했어. 응, 그래야겠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어. 여보, 봤죠? 우리 손자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 이제 마음 놓여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 평화로운 밤이었어. 민준이 결혼 1년 후 여름이었어.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무슨 소식인데?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나는 기뻤어.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증조할머니라니. 나는 감격했어. 그날부터 나는 수진이를 더 잘 챙겼어. 수진아, 몸 조심해야 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입덧은 어때? 괜찮아요. 조금 있어요. 그럼 생강차 끓여줄까? 감사해요, 할머니. 나는 매일 수진이한테 생강차를 끓여줬어. 석 달이 지났어. 수진이 배가 불러왔지. 할머니, 아기가 움직여요. 수진이가 신기해했어. 그래, 건강한 증손자겠네. 할머니, 만져보세요. 수진이가 내 손을 배에 올려줬어. 정말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나는 감동했어.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 여보, 증손자 이름 뭐가 좋을까요? 나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어. 그날 밤 꿈을 꿨어. 남편이 나타났지. 준서라고 지어. 준서? 응, 준수할 준, 서쪽 서. 준서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 꿈에서 깨어나 나는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수진아, 이름 정했어. 정말요? 뭔데요? 준서. 이준서. 이준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수진이가 기뻐했어. 할머니, 감사해요. 응, 건강하게 나아라. 몇 달 후 수진이가 출산했어. 할머니, 아기 나왔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어. 건강해? 네. 3.5kg 건강한 아들이에요. 다행이다. 얼른 가볼게.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 할머니, 여기에요. 민준이가 나를 안내했어. 병실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 할머니, 준서예요. 어머, 우리 증손자. 나는 눈물이 났어. 아기는 새빨개서 울고 있었어. 안아보실래요? 내가? 네, 할머니.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 안녕, 준서야. 할머니야.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나를 봤어.
어머, 할머니 알아보나 봐요. 수진이가 웃었어. 그런가? 나는 기뻤어.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가 말했어. 뭐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행복해졌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절 구해주셨잖아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어. 그만 울어. 준서가 보고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이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 여보, 우리 증손자 봤어요. 정말 예뻐요. 이제 우리 집안대가 잘 이어질 거예요. 감사해요, 여보. 나는 남편 사진에 절을 했어. 다음 날 서연이가 찾아왔어.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서연아. 증손자 보러 왔어요. 응, 같이 가자. 우리는 다시 병원에 갔어. 와, 정말 귀엽다. 서연이가 감탄했어. 그치? 우리 준서 예쁘지? 네, 할머니를 닮았어요. 하, 그럴까? 우리는 한참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어. 퇴원날 우리는 준서를 집으로 데려왔어. 할머니, 준서 방이에요. 민준이가 아기 방을 보여줬어. 어머,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방에는 아기 침대, 옷장, 장난감들이 있었어. 잘했어, 민준아.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부터 나는 자주 민준이 집에 갔어. 할머니, 또 오셨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맞았어. 응, 준서 보고 싶어서. 준서가 할머니만 기다려요. 정말? 나는 아기를 안았어. 준서는 웃으며 나를 봤지. 어머, 우리 준서 할머니 알아보네. 할머니, 준서가 할머니 닮았어요. 그래. 어디가? 눈이요. 눈이 똑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어. 그런가? 나는 기뻤어. 석 달이 지났어.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지. 할머니, 준서가 웃었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어. 정말? 빨리 가볼게. 나는 달려갔어. 할머니, 보세요. 민준이가 준서를 간지럽히니 준서가 웃었어. 으하. 어머, 정말 웃네. 나는 감동했어. 6개월이 됐을 때 준서는 뒤집기를 시작했어. 할머니, 준서가 뒤집었어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어.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영상 찍어줄게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 준서는 열심히 뒤집기를 했어. 잘한다, 우리 준서. 나는 박수쳤어. 돌이 됐을 때 우리는 큰 잔치를 열었어. 할머니, 준서 돌잔치예요. 그래, 잘 준비했네. 한옥마당에 상을 차렸어. 준서야, 돌잡이 해볼까? 민준이가 말했어. 상 위에는 돈, 책, 청진기, 마이크 등이 놓여 있었어. 준서는 기어가서 청진기를 잡았어. 어머, 의사 되겠네. 모두가 박수쳤어. 할아버지 닮았어요. 민준이가 웃었어. 그러게, 민준이 아빠도 의사잖아. 나는 뿌듯했어. 돌잔치가 끝나고 나는 준서를 안았어. 준서야, 할머니가 얘기해줄게.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할머니가 항상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커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 준서는 웃으며 내 얼굴을 만졌어. 할머니도 준서 사랑해. 나는 준서를 꼭 안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기를 썼어. 오늘 준서 돌잔치였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나는 이제 83세가 됐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준서가 자라는 걸 보고 싶다. 준서야,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사랑한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어.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
여보, 우리 증손자 정말 예쁘죠? 당신도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 2년이 지났어. 나는 85세가 됐지. 준서는 이제 3살. 말도 잘하고 걸어 다녔어. 증조할머니. 준서가 내게 달려왔어. 어머, 우리 준서. 나는 준서를 안았어. 증조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준서야. 우리는 마당에서 놀았어. 증조할머니, 이거 뭐예요? 준서가 꽃을 가리켰어. 그건 장미란다. 장미. 응, 예쁘지? 네, 예뻐요. 준서가 웃었어. 그런데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숨이 차곤 했지.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태준이가 걱정했어.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나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어. 할머니, 심장이 좀 약해졌어요. 의사가 말했어. 많이 안 좋아? 글쎄요.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지.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안 했어.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 아팠어. 아파. 나는 전화를 들었어. 여보세요? 119요.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 어머니, 태준이가 울고 있었어. 왜 우니?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응,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이제 조심하셔야 한대요.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어.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어.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지.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태훈이가 말했어. 그래, 노력할게.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 안 아파. 괜찮아. 나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 증조할머니, 준서도 왔어. 준서야 왔구나. 증조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빨리 나으세요. 준서가 내 뺨에 뽀뽀했어. 고맙다, 준서야. 나는 눈물이 났어. 퇴원 후 나는 집에서 요양했어.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수미가 말했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한테 맡기세요. 태준이도 말했어. 결국 나는 태준이 집으로 갔어.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수미가 방을 보여줬어. 깨끗하고 좋았어. 고맙다, 수미야. 아니에요, 어머니. 며칠 지났어. 몸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했어. 어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태준이가 물었어. 응, 좋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어.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알았어.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 아빠, 저기 새 있어요. 민준이가 준서를 데리고 왔어. 증조할머니. 준서야. 나는 준서를 안았어. 증조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준서가 웃었어.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어. 어머니, 행복하세요? 태준이가 물었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어머니.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 왜 우니? 좋은 날인데. 감동해서요. 에이, 이 사람. 나는 웃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 어머니 건강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 고맙다, 얘들아.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응, 그럴게.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왔어. 일기장을 꺼내서 썼어. 오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다. 일기를 쓰고 창밖을 봤어.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도 기뻐하시죠? 바람이 불었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나는 눈을 감았어. 평화로운 밤이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 마당에 나가 꽃들을 봤어. 예쁘구나. 꽃에 물을 주었어.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미가 나왔어. 응, 꽃들 보려고. 조심하세요. 알았어. 우리는 함께 꽃들을 돌봤어. 어머니, 이 장미 정말 예쁘죠? 그래, 남편이 심어준 거야. 아, 그래요? 응, 50년 전에 심었어. 와, 50년이나 됐어요? 그래, 세월 참 빨라. 우리는 한참 꽃들을 봤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왜? 어머니는 강하시잖아요. 가족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시고. 아니야,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 수미가 내 손을 잡았어. 고맙다, 수미야.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우리는 미소 지었어. 그날 오후 서연이가 찾아왔어.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할머니.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변호사예요.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도 만나보세요. 그래, 데리고 와. 며칠 후 서연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 할머니,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 그래, 반가워. 나는 준호를 살폈어. 눈빛이 정직했어. 준호 씨, 서연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들었어. 할머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입었어.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태준이가 말했어. 그래, 고맙다. 우리는 식장으로 갔어. 서연이는 정말 예뻤어. 할머니, 서연이가 나를 안았어. 예쁘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예쁜 거지. 예식이 시작됐어. 행복한 예식이었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어.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쳤어. 나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 피로연 때 서연이가 내게 왔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할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네, 강하고 지혜로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했어.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꼭 안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행복했어. 여보, 우리 손녀들 다 잘 컸어요. 이제 마음 놓여요.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어.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 여보, 영자 잘 있었어? 네, 당신 덕분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남편이 웃었어. 이제 피곤하지? 조금요. 그럼 쉬어도 돼. 아직 안 돼요. 준서 커가는 걸 봐야 해요. 그래, 알았어. 힘내.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꿈에서 깨어났어. 아침이었어.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 새로운 하루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 나는 88세가 됐지. 준서는 이제 6살. 학교에 들어갔어. 증조할머니 학교 재밌어요. 그래. 뭐 배웠어? 한글 배웠어요. 대단한데? 준서는 쑥쑥 자랐어. 나는 여전히 건강했어. 가끔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준이가 말했어. 뭐가? 88세까지 건강하시잖아요. 운이 좋았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하셔서예요. 나는 웃었어. 어느 가을날 나는 한옥마당에 앉아 있었어. 단풍이 예뻤어.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어. 낙엽이 떨어졌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나는 눈을 감았어. 평화로웠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태준이가 말했어. 어떤데? 정말 건강하시대요. 다행이다. 모두가 박수쳤어. 어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그래 볼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 행복한 저녁이었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 88년을 살았다. 정말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고맙다. 나는 일기를 덮었어. 창밖을 봤어. 달이 밝았어. 별들이 반짝였어. 여보,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나는 눈을 감았어. 행복한 꿈을 꿨어.